조선시대 남편과 부인의 지위 그리고 요거까지 할 건데 우선은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춘향전 배웠죠? 그쵸? 그래서 춘향전과 연관된 조선시대의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비문학 지문을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예전 같진 않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결혼한 땀을 남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딸이에요? 네. 좀 의외죠? 자, 여기 우리 사회에는 결혼할 딸을 남이라고 여기는 경향. 자, 요거를 네 글자로 출가외인이라고 합니다. 출이 무슨 뜻이야? 출? 가는? 맞아요. 가출. 출가. 그 출세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맞아요. 집을 나가면 바깥 외자, 바깥 사람이라는 뜻이야. 여자는 결혼하면 더 이상 이 집안 사람이 아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요즘에 근데 이게 한 20년 정도 전부터 이게 굉장히 급속하게 완화된 거고요. 옛날에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당연하게 명절이 있어. 추석과 설날에 있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버지 댁을 갈까요? 어머니 댁을 갈까요? 무조건 아버지 댁을 갑니다. 어머니 댁을 가는 건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 이상 드물어요. 맞아요, 맞아요. 거의 그 정도예요. 뭐 이번 명절이 우리 엄마 아빠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 같다.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명절에 무조건 친가예요. 왜? 왜? 그게 이거야. 너는 이제 그 집안 사람이야. 너는 죽어도 이제 예를 들면 희생이 허씨잖아. 남편이 김씨야. 그러면 너는 이제 더 이상 허씨 집안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근데 미국에서도 왜 여자 이름이 아예 손을 까버리잖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남성 중심 사회인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회들이 남성 중심 사회가 되게 많았죠. 다만 조선이라는 사회는 특히 고려에 비하면 고려는 안 그랬는데 조선은 왜 이렇게까지 남성 중심적이었지? 라는 것 때문에 좀 더 특이한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걸 출가외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습이 조선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이에요. 조선 초기에는 안 그랬다. 조선 후기에는 분명 그러했지만 조선 전기는 그렇지 않았다. 조선 전에는 가정 내 부부 사이도 비교적 평등했고요. 출가, 아까 했지만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결혼. 결혼한 딸이 친정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원래 집, 가문의 대를 잇는 경우도 있었고 각 가문의 족보에는 딸과 사위 그리고 그들의 자손도 오를 수 있었어요. 남편과 부인의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부인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재산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조선 전까지 즉 고려 시대의 남녀의 관계였어요. 부부의 관계였어요. 네, 조선 시대도 초기에는 이런 문화가 당연히 남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 글에 따르면 임진왜란부터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은 조선사회에 커다란 변동을 가져왔는데 전란 후 지배계층은 엄격한 유교 질서 아래 사회를 지배하려 했다. 가정 내에서 행해진 이런 가부장적 질서를 가부, 집 가자, 이 부는 무슨 부자? 맞아요. 지아비 부. 남편이라는 뜻이죠. 남편이 대장, 집의 대장은 아버지다 라는 질서를 종법이라고 하는데 궁궐에서의 왕위는 반드시 누가? 장남이 계승하고 각 가문의 대 역시 장남이 있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종법, 그 다음에 가부장적 질서. 이거는 장남 위주의 질서예요. 아, 그쵸. 조선 초기니까요. 그것도 맞죠. 네, 그것도 맞죠. 어쨌든 조선 초기는 좀 다른 거고, 원래 왕권은, 요거는 좀 일반적인 문화로 보긴 좀 어렵죠. 워낙 좀 독특한 케이스니까. 조선 후기 양반가에서는 이 같은 원칙을 엄격히 지키려고 했고, 이에 따라 그 전에는 아들과 딸이 돌아가며 지내던 조상의 제사도 장남이 도맡아서 지내게 됐고 딸에게는 유산도 더 이상 물려주지 않게 됐습니다.
남성은 귀히 여기고 이거 얼마 안 됐어. 이거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남성은 귀히 여기고 여성은 천하게 여기는 남존여비의 사고방식이 팽배해지면서 혼인 역시 남자 집에서 여자를 맞아들이는 친영으로 바뀌어갔다. 선생님 여자가 있는 집은 어때요? 그런 집은 굉장히 불행해져요. 저희 집 여자밖에 없는데. 아 옛날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어느 정도로 불행했냐면 이게 이 제도가 바뀐 게 호주제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데 호주 그게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호는 가가호호 집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주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집의 주인은 남자입니다. 어느 정도로 쓰레기 같은 법이었냐면 할머니가 계셔. 그리고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아버지 돌아가셨어. 다 엄마도 계시고 누나들도 있어.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태어난 남자애기가 3살이야. 남자 얘가 집의 주인이에요. 집의 재산을 팔려면 얘가 도장을 찍어야 돼요. 진짜 미쳤죠? 이러면 꼬드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이 개판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이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나쁜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양자를 드렸어요. 입양을 했다고요. 아들을. 네. 안 그러면 이 집의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회로 가는 거예요. 아니 사회로까지는 안 가는데 친척한테 넘어가요. 와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안 좋은데. 진짜 안 좋죠? 근데 범죄자가 이렇게 친척이 사람 다 죽이면 어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았다니까. 실제로 그런 문제 굉장히 많았어요. 와. 아니 생각을 해봅시다. 얘들아. 흥부놀부에서도 왜 그러면 친척을 찾아서 가. 남자를 찾아서 가요. 진짜 미친 거죠. 진짜 미친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별로 이상했던 게 아닌 게 당연히 집의 주인은 누구야? 남자야. 이 집은 주인이 없네? 주인이 없는 건 원래 누구 거야? 그치? 남의 거지. 여기 이거 주인이 없어. 그러면 이거 먼저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개념이야. 여자는 주인 될 수 없어요? 네, 그땐 그랬어요. 아니 근데 그럴 때는 뭐 여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라니까. 그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했느냐 이건데. 자 여기서 이 글에서는 여기 계속 읽어봅시다. 이처럼 조선 후기 여기 여자가 혼인하면 친정 쪽 호적에서 이름을 파가요. 그러니까 혼인을 하잖아. 희생이 결혼을 하잖아. 그러면 원래 허씨 집안의 호적에서 희생이 이름을 지워요. 파요 진짜요? 네, 그랬어요. 네, 그게 호적에 파인다는 뜻이에요. 진짜 어이가 없죠. 남겨둘 수 있는 거잖아. 그냥 희승이가 몇 살에 결혼했다 남겨도 되잖아. 근데 희승이 기록이 그냥 아예 없어져요. 몇 살에 사라진 희생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거를 남기는 건 따로 남겨요. 족보 같은 호적에는 없어졌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여자가 이혼을 해봐. 어떻게 되겠어? 뭐, 잘못 들었는데. 다 없어져요. 그렇죠. 진짜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진짜 저도 아무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게 지금은 이혼을 예전에 비해서는 쉽진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그럴 수도 있지잖아. 근데 이런 호주제가 남아있던 사회에서 여자가 이혼을 하잖아? 그럼 이 사람은 이미 네 친정 쪽 기록이 말소됐어. 다시 이제 기록을 살려야 되는 거야. 동사무소 가가지고 뭐 호적 근데 왜 그러세요? 제가 이혼을 해서 그럼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저 때는 그런까지 잘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근데 좀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일본은 아직도 그래요. 우와 미친.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주민등록 제도 같은 게 없어요. 들어본 적 있을걸요? 일본은 이게 근데 우리나라 주민등록 제도가 되게 개인의 기록을 되게 철저히 하는 문화거든. 이런 거 없는 나라들 되게 많아요. 좀 드문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 털리면 난리 나잖아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거의 모든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름을 파가고 죽어도 시댁아라는 게 시댁이야 시댁. 시댁의 귀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처럼 조선 후기 부부간의 불평등은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비극적인 것이었다. 당연히 여성이 더 비극적이었겠지만, 그쵸? 남성도 무조건 좋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여성에게는 순종,
남성에게는 책임감, 의무라는 것이 강요되는 폐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는 여성 위에 군림하면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가부장적인 남성상과 모든 불만을 속으로 삭히면서 남편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순종적인 여성상만이 옳고 바람직한 것으로 칭송되었다. 자, 요거는 이 문제보다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때는 이랬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남존여비,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뭐였어? 출가 외인 이런 개념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이 그냥 추가로 왜 그러면 이게 임진왜란 이후로 이렇게 됐을까?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였어. 아, 그런 것도 약간 있겠죠. 아주 없진 않을 거야. 일본이 더 문화가 있다고. 그게 무슨 의미냐? 남자가 많이 공을 들였다. 죽었다는 거예요. 남자가 많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남자의 그 그렇죠. 성비가 안 맞으면 당연히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치가 올라가요. 남자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희소성이 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성에게 좀 더 많은 희생을 보기도 했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성도 분명히 충분히 희생을 당했죠. 그런데 어쨌든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좀 많았던 것 같아. 남성들이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에게 좀 더 많은 권리를 주는 쪽으로 문화가 바뀌었던 것 같고, 그게 너무 과도하게 가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알겠지만 일제강점기 이때쯤 가면은 그때는 정말로 일본의 가부장적 문화와 그렇지 않아도 이 가부장성이 심해지는 조선 후기의 문화가 결속이 돼서 정말 남성 위주의 문화가 굉장히 뿌리 있게 자리를 잡게 되죠. 포주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으로까지 남아있게 돼요. 이 법이 없어진 지가 20년밖에 안 됩니다. 대단하죠. 엄마가 처음 선생님 고등학교 때까지 호주제가 남아있었어. 대박. 그래서 이 법이 없어진다고 되게 시끄러웠거든? 근데 고등학생이 뭘 알아? 특히 남자였잖아. 그러니까 그게 뭔데? 그게 왜? 약간 이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보다 당연한 거야. 그때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장남이잖아. 선생님 장남이거든. 그럼 우리 집 예를 들면 땅을 팔 거야. 내가 장남이야. 그럼 나한테 의사를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왜 물어봐야 되지? 장난이니까.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부럽다. 지금은 네 거야. 지금은 n분의 1이에요. 지금은 장남 이거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n분의 1입니다. 근데 그거는 유산을 나눠줄 사람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n분의 1이고요. 유산을 나눠주는 사람이 타당한 이유를 써서 그거에 대한 공증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요? 네, 그냥은 안 돼요. 드라마에서 보면 막 무슨 삼성 회장이 그러니까 변호사가 대동하잖아. 네. 변호사가 대동하잖아. 그래서 막 너는 무슨 물건을 물려줘. 너는 물건을 물려줘. 뭐 이런. 그래서 그거 갖고 만약에 동의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사후에 그거 갖고 재판을 다시 하기도 해요.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자, 이해했죠? 예, 요런 문화가 조선 후기에 굉장히 많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 6번까지 쭉 풀어봅시다. 6번까지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그리고 마무리할게요.